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슬람이 몰려온다 두 번째 이야기, 유럽 이슬람화의 허와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인지 이슬람 인구 통계의 허와실에 이은 추가 분석이라고 할 수 있죠. 지난 편은 이제 이슬람 인구 통계라고 하는 해당 유튜브 동영상 내용에 대한 분별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과연 유럽 이슬람화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나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저를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정치적 관점으로는 보수 우파입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업계의 관점에서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분별하고 시대의 징조를 분석하죠. 그러나 제게서 가장 절대적인 것은 제 목적에 부합한가가 아니라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사실과 진실보다 보수 우파의 입장이 먼저라면 이런저런 첩보들을 퍼나르고 나름 숙달된 제 필력으로 윤색을 가해서 야 대한민국이 망해간다, 공산화가 코앞이다 하라고 외치고 전하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 탐정님 오 하며 박수 쳐주고 고개 끄덕이고 공감해 주실 분들이 많겠죠? 만약 사실과 진실보다 마지막 때를 앓는 입장이 먼저라면 이런저런 첩보들을 퍼나르고 제법 내공이 쌓인 필봉을 휘둘러 포장하며 야 대환란이 코앞이다, 뉴월드가 엄서 배운다 라며 외치고 전하면 땡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오 탐정님 오 하며 박수를 쳐주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실 분들이 많을 거고요. 제가 회복교회 김관훈 같은 기레기나 방울석 같은 몽렉이라면 제가 그랬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제가 크리스천이니까요. 허탄한 풍설을 전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덕목을 지켜야 했기에, 그리고 탐정이기 때문에 사건 내막에 대해 본인의 상상과 억측을 섞지 말고 최대한 사실과 진실만을 추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저는 말로만 탐정 운운하는 게 아니라 한국탐정PI협회, 대한민간조사협회 소속의 민간조사원 최고위 과정을 수료한 정식 민간조사원 탐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 게시탐정이 쭉 쓴 글이나 방송이나 보시면은 기존의 시대의 징조나 마지막 때가 임박한 징후들에 대해 그 실상을 파헤친 것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허와실이란 거죠. 그걸 보고 다소 맥이 빠진다, 내지는 굳이 이런 걸 드러내서 마지막 때에 대한 경각심을 흩어놔야 되나, 이런 의견이 들어있지만 어디까지나 제 목적은 사실과 진실에 따라 시대의 징조를 올바로 분별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올바른 시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은근히 중요해요. 마지막 때를 깨워야 한다는 목적의식만으로 이런저런 허위 풍설을 용납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게 될 때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신뢰도가 땅속에 파묻히게 됩니다. 결국은 다 졸며 자게 되는 막장 상황이 닥쳐오죠. 또한 허위 사실에 입각하여 행동할 경우 교회에 대한 핍박을 자초할 우려가 있기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요컨대 책을 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근래에는 정치적 문제에 많은 촉각이 쏠려 있어 다소 분위기가 그쪽에 치우쳐 있지만 역시 우리의 본업은 시대의 징조 분별입니다. 그동안 상당한 이슈와 관심이 되어온 유럽 이슬람화의 허와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까 그래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슬람 인구 통계의 허와실, 2008년에 이제 전파돼서 이슬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던 그 동영상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2047년이면 프랑스가 이슬람 공화국이 된다. 2015년이면 러시아 군대의 40%가 무슬림이다. 유럽 내 무슬림이 5,200만에서 1억 400만으로 늘어나고 미국 내 이슬람 인구가 5천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 동영상을 시작으로 우리 업계에서도 이슬람화에 대한 엄청난 경계심이 솟구쳤죠.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한 위장결혼, 사기결혼, 피해 사례 속출 등 폭증하는 성범죄 등등 더욱 이슬람을 경계하는 움직임이 커져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2020년까지 한국을 이슬람화한다는 출처 모를 첩보가 나돌았고 이슬람과 관계된 루머들이 또 떠돌아다니면서 어떤 국회의원의 이슬람 바로 알기라는 강의와 더불어 할랄 단지 파동까지 이어졌을. 박근혜 대통령의 히잡 착용 논란까지 번지며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실각과 정권 교체라는 나비 효과를 이끌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외국을 방문하면서 그 나라 전통 복식인 히잡 한번 썼다고 박 대통령을 무슬림 앞잡이로 몰아가며 욕했던 소위 깨어있는 크리스찬들, 예?
이 좌파 정권에 들어선 것에 대해서 다소의 책임감을 느끼셔야 돼. 예? 그까지 히잡. 우리나라 전통 한복에서도 장옷, 너울 같은 비슷한 거 있었는데 히잡이 무슨 씨발 이슬람에 복종하는 정표가 어쩌고 개드립을 쳤어요. 예? 하지만 업어치든 매치든 이슬람에 대해 걱정과 경각심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슬람이 대충 봐도 사탄의 종교 그 자체일 만치 잔혹하고 악랄하단 말이에요. 모든 이슬람이 다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모든 테러리스트는 이슬람이라는 것에도 볼 수 있듯이 현재 이슬람의 행태는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느니 일부 극단주의자들의 횡포라는 별명이 개소리로 들리기 충분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이슬람에 대해 높은 경각심을 갖고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보시는 분들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매우 많은 게 사실이에요. 과연 이슬람의 창궐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또는 급속도로 유럽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이슬람이 유럽을 모두 집어삼키기까지 얼마나 남았을까? 여기에 대해 우리는 먼저 과거 미국 CIA에서 발간한 이슬람의 단계별 전략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 날조라는 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가히 거짓말은 아니야 이게. 자 한번 볼게요. 자 2007년 발간 미 CIA 더 월드 팩트북 내용 인용 중 내용 발췌합니다. 세계 이슬람화를 위한 단계별 전략 1단계 한 국가의 무슬림 인구가 1% 내외일 때 평화를 사랑하는 소수그룹을 지향하며 수면 밑에 잠복한다.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 이태리, 노르웨이 2단계 무슬림 인구가 2~3%로 소폭 증가할 때 깜빵에 들어간 재소자들을 집중적으로 이슬람화시켜 무슬림으로의 개종을 시도한다. 덴마크, 독일, 영국, 스페인, 태국 3단계 무슬림 인구가 5%를 넘어서면 무슬림 인구를 더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전략이 시작된대요. 프랑스, 필리핀,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트리니다드, 토바고처럼 4단계 무슬림 인구가 20%를 넘는 걸 기점으로 폭동과 소요 사태가 시작되고 이슬람의 성전 지하드를 일으킬 테러단을 조직한다. 그리고 산발적인 살인 사건이 벌어지며 타종교에 대한 방화와 파괴가 시작된다. 에티오피아 5단계 무슬림 인구가 40%를 돌파한다. 그러면 광범위한 학살이 자행되고 상습적인 테러가 발생하고 조직화된 세력에 의한 전시체제로 이행합니다. 보스니아, 차드, 레바논 같은 나라들. 레바논은 유명하죠. 6단계 무슬림 인구가 60%를 넘어서면 전혀 방해받지 않고 다른 종교를 박해하고 탄압한다. 인종 청소가 시도되며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근간으로 이슬람을 강요하고 이슬람에서 개종한 배교자에 대한 세금 폭탄 등의 압박이 시행된다. 알바니아, 말레이시아, 카타르, 수단 이런 나라들. 7단계 무슬림 인구가 80%를 넘어서면 국가 주도로 대규모 인종 청소와 대학살이 자행된다.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요르단, 모로코, 파키스탄, 시리아, 타지키스탄, 터키, 아랍에미레이트 연방. 마지막 8단계 무슬림 인구 100%. 그러니까 시간에서 샤리아법이 국가 최고법 헌법에 우선하는 신정 일치 체제가 된답니다. 아프가니스탄처럼요. 이것이 바로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이 세계 이슬람화를 위한 단계별 전략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도표 보시겠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유럽 열국 이슬람 인구 현황입니다. 도표가 좀 많습니다. 쭉 그냥 눈으로 훑으세요. 아니면 일시정지 해놓고 보셔도 됩니다. 벨기에가 6%. 그러니까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좀 늘긴 늘었어요. 이 무슬림 인구들이. 덴마크 4%, 핀란드. 이게 표시된 나라들이 이슬람 인구가 많은 나라들입니다. 프랑스 608만 명, 9.6%.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 해당 국가들에 있는 이슬람 인구 최대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그 이슬람 인구 통계에 대해서 분석할 때는 작았거든요. 이것보다 더 적었거든요, 비율이. 이게 1년 사이에 그렇게 늘어났을 리는 없고 아마 그때는 이제 최소치 통계를 낸 것이고 이 도표는 최대치 통계를 잡은 것 같습니다. 영국도 이제 288만 명,
독일도 409만 명. 근데 이렇게 하면 많아 보이죠. 총 인구 비례는 5%,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프랑스가 9.6%좀 많죠. 러시아가 2,713만 명, 19%, 오히려 2,300만 명보다 더 많았네요. 되게 의외인데 19%에 달합니다. 네덜란드가 92만 명, 스페인이 106만 명, 알바니아가 320만 명 중에 256만 명으로 거의 80%입니다. 안도라는 무슬림 청정지대군요. 이게 도시국가라서 안도라. 오스트리아 내 48만 명. 보스니아, 불가리아, 그 보스니아는 이제 44%, 불가리아가 12%. 제가 대략 10% 가까이 되는 나라 10%부터 제가 이제 표시를 했어요. 코소보는 90%입니다. 마케도니아가 35%, 몬테네그로가 18%. 자, 이렇게 총계를 보시면 러시아를 포함했을 때 유럽 총인구가 7억 4,244만 명, 그 중에 무슬림이 5,601만 명, 중 7.6%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통계에서 나왔던 5,200만 명이 영 야불이 아니었나 봐요. 제가 이제 그때 1,315만 명, 이건 아마 최소치 통계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1,315만 명, 최대 5,600만 명, 거의 이 정도 통계였던 거죠. 근데 러시아를 제외했을 때 약 6억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이슬람 인구는 2,888만 명. 이렇게 보면 많아 보이는데요. 최대치래도 7.6%, 최소치 러시아 내 무슬림을 빼면 4.8%, 약 5% 정도 수준입니다. 어쨌든 분석을 해보자면 유럽 내 이슬람 인구는 러시아 포함 시 8% 미만, 러시아를 제외하면 5% 미만의 수준이죠. 언론에서 혹은 이제 이 마라나타 업계에서 주야장천 유럽에 창구를 하는 이슬람에 대해 부각되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실제 통계는 이 한 줌도 안 되는 놈들이 깽판 부리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2008년에 나온 이슬람 인구 통계 동영상에서 당시 유럽 내 무슬림 숫자를 5,200만 명으로 제시했죠. 만약 그 5,200만 명 숫자를 팩트로 친다면은 2016년 통계입니다. 이게 8년간 400만 명이 증가한 거예요. 8년 동안 400만 명. 그 공식대로 그 증가율을 계산해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유럽 내 이슬람 인구가 1억이 되는 것은 2016년에서 80년 후인 2096년입니다. 우리 살아 생전에 유럽의 이슬람화는 가망 없는 꿈입니다.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의 경우 41개국 중에 6개국을 제외하고 34개국의 이슬람 인구가 10% 미만입니다. 10%가 넘는 6개국은, 그러니까 프랑스 빼고 진짜로 10%가 넘는 6개국은 원래 이 나라들이 이슬람이 강세였던 국가입니다. 왜냐면 과거 오스만 투르크 제국 영토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슬람 국가였다고. 그 나라들을 제외하고 의외로 이슬람 인구가 20% 가까이 되는 러시아는 러시아인들이 이슬람을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러시아가 영토를 팽창하면서 이슬람 지역들을 점령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무슬림 인구가 그대로 러시아에 먹힌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겁니다. 덧붙여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어마어마한 철권 통치로 러시아 무슬림의 대규모 폭동 테러나 러시아 이슬람화 시도는 불가능합니다.
러시아 군대도 90% 이상이 러시아 정교회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슬람이 발붙일 틈이 없어요. 러시아 군대의 40%가 무슬림이 되는 거 어림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유럽의 이슬람화라는 것, 현재 단계별 이슬람화 전략 중 평화를 지향하는 소수 그룹의 수준입니다. 잘 봐줘도 재소자들을 중심으로 포교하는 단계죠. 앞에서 언급됐던 본격적으로 이슬람화가 진행되는 3단계 이상으로 넘어간 국가는 원래부터 이슬람 영토였다니까요. 코소보, 알바니아, 보스니아, 마케도니아요. 3단계에 거의 근접해야 될 러시아는 이슬람 인구 자체는 많지만 이슬람화가 불가능해서 그냥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되게 의외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나라의 이슬람화 현황은 어떨까? 우리나라 인구 5,172만 명 중에서 20만 명, 0.39%예요. 근데 이 20만 명은 외국인까지 포함한 데 숫자입니다. 여기에 내국인만 포함하면 3만 5천 명, 0.07%입니다. 국내 이슬람 인구가 뭐 20만이 아니라 25만이라는 설도 있고 비공식적으로는 40만이라 그러지만은 가장 실상에 근접한 것이 외국인 무슬림 16만 5천 명, 내국인 무슬림 3만 5천 명 해서 총 20만 명이에요. 오히려 제 생각으로는요, 국내 무슬림 20만 명도 실상보다 과장됐을 확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내국인 무슬림 4만 5천 명 중에는요, 과거 중동으로 진출해서 근무하던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그 나라에 입국하여 일하기 위해 명목상 이슬람으로 개종한 것까지 포함됐거든요. 그런 명목으로 진짜 간판만 무슬림인 사람이 한 3만 명 가까이 된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무슬림으로 볼 수 있냐고, 사실. 진짜 빡빡하게 따지면 진짜 토종 한국인 무슬림은 많아야 수백 명에서 천여 명 수준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 5천 명이 아니라 많아야 3,500명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아무리 100세 시대라지만 우리 살아생전에 대한민국이 이슬람화가 되는 것은 강철로 만든 무지개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애초에 한국인으로서 치킨에 맥주, 삼겹살에 쇠주를 포기하고 이슬람을 믿겠다는 얼빠진 놈들이 그렇게 많겠냐고. 그렇다면 왜 실상과 달리 이슬람에 대한 위협과 경각심이 가중되는 걸까? 혹자는 본 탐정에게 말할 것입니다. 네가 그깟 통계표만 보고 실상을 아냐? 지금 유럽이든 우리나라든 이슬람이 창궐 하는 현장 상황은 얼마나 참담한데 알량한 통계자료 하나에 그런 넉넉한 소리를 하며 초를 치냐? 이해는 합니다. 온 동네에 불이 났다가 진화 작업 끝에 불이 꺼졌는데 아직 우리 집은 불타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화재는 현재 진행형이죠. 다른 말로 온 동네에 불이 났어도 우리 집에 붙은 불이 꺼졌다면 다른 모든 집이 불타고 있어도 나에게 화재는 과거형입니다. 본 게시탐정은 신세계 질서 음모 세력들의 계획을 분석한 겁니다. 좀 더 긴 안목으로 보실 것을 제시해 드리려는 거예요. 제가 입으로처럼 하는 말이지만 눈앞에 벌어지는 일에 일희일비하며 연연하기보다 그 뒤에 숨겨진 근원적인 흑막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말하는 7년 대환란 통칭 신세계 질서의 단일 세계정부를 기획하고 연출하는 음모 세력들은 주먹구구가 아니에요. 수백 년을 이어온 매뉴얼과 각본에 따라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시온의 직훈서와 세계혁명 계획이죠. 그들의 모든 계획과 움직임은 이 지침서에서 빛나지 않습니다. 일루미나티의 최종 목표인 단일 세계정부는 완벽히 통제된 전체주의 국가이자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또한 유럽 합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정부이지 이슬람 세계제국이 아니에요. 그들이 옹립하고자 하는 1인 절대군주 즉 적그리스도는 시온의 치쿤서에 의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유다 지파 또는 최소한 단 지파의 혈통은 가진 자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로부터 메시아로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일 세계정부의 이념은 정치적으로는 뉴월드 오더, 정신적으로는 뉴에이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는 단일 세계정부, 정신적으로는 에큐메니컬 세계통합종교란 말입니다. 그 어떤 현상이 우리 눈앞에 지금 당장 보인다 할지언정 근본적으로 이 포메이션이 준수되며 결국은 이 방향으로 귀결된단 말이에요. 신세계 질서의 매뉴얼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모든 기독교회의 파괴와 기독교인의 말살인데 이슬람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슬람을 위시한 모든 종교들은 결국은 에큐메니컬 세계 통합종교에 예속되는 부속품에 불과하며
그 세계 통합 종교를 영도하는 붉은 짐승을 탄 바벨론의 음녀가 로마 카톨릭, 즉 이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붉은 짐승을 탄 음녀가 이슬람이에요. 카톨릭이에요. 예? 기초 중에 상기초 아닙니까? 이러니 유럽이 이슬람화가 되어 이슬람에게 복속되는 것은 애초에 그 일루미나티들의 계획에도 없는 일이고 그렇게 되도록 놔두지도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럽 이슬람화 위협이 부각되고 경각심이 높아지냐?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슬람은 현재 세계 질서를 혼란시키고 각국의 국가 체제를 뒤흔들어 강력한 신세계 질서하에 모든 나라를 통합시키기 위한 촉매제입니다. 유럽 정세를 보자면 가만히 있는데 각국이 알아서 국경을 철폐하고 유럽 합중국으로 뭉칠 끄덕지가 없습니다. 이슬람이란 강대한 위협 세력이 있어 깽판을 쳐주어야 그것을 막고 살아남기 위한다는 구실이라도 붙여서 유럽 합중국이 출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도 유럽 내 이슬람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지지부진하고 뭔가 깽판이 일어나지도 않으니 중동의 혼란상으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난민들을 끌어들여 자국 내에서 깽판을 치게 함으로써 사서 고생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무슬림들이 테러를 하고 깽판을 쳐도 유럽 각국의 군과 경찰에는 무슬림들이 거의 진출을 못하고 있죠. 유럽 합중국이 출범한 후 이슬람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대규모 무력을 투입하여 순식간에 무슬림을 쓸어버리는 것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중동 정세로 보아도 1979년에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평화협정을 맺은 이래 정세가 평온하고 다소 투닥거리긴 해도 그다지 큰 난리가 벌어지지 않아 조용하니 이슬람 국가라는 인간 가짜는 패거리들을 일으켜 난리의 브루스를 추계하여 시리아를 공중분해시키고 고가 마곡의 군대 즉 소련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러올 길을 활짝 열어줬죠. 우리나라 정세를 봐도 WCC 10차 총회가 한창 벌어질 때 WCC 총회를 연 나라들 중에 유일하게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만이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 WCC 반대를 외치고 WCC와 카톨릭은 사탄의 회로고 목소리를 높여 성토했습니다. 여기에 전율을 느낀 나머지 우리의 시선을 WCC와 카톨릭으로부터 돌려놓고자 이슬람의 위협을 부각시키고 그쪽에 촉각이 집중되도록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할랄 단지 괴담을 비롯해서 유독 이슬람에 대한 루머들이 빈발해서 성도들 사이에 퍼져나가는 게 우연일성 싶습니까? 아무리 이슬람이 현재 창궐해 보여도 결말은 최소 고가 마곡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 같이 합세하여 이스라엘을 치든 유럽 내에서 깽판을 치든 하다가 하나님의 분노로 싹쓸이 쓸려나갈 것이며 남은 쭉정이들도 결국은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에큐메니컬 세계 통합 종교의 한 구석으로 배속되는 결말만 있을 뿐입니다. 저 무슬림 버러지들이 언감생심 대한민국을 이슬람화하겠다는 여들의 찐 호박에 이빨도 안 들어갈 망상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안심하셔도 되는 이유는 첫째로 우리 하나님이 계심이며 또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인 치맥과 삼겹살의 소주가 이슬람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최종 병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치맥 한번 땡겨보실까요?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